대통령이 누가 될 것 같아? 예측에. 아주 곤란해. 목사님이 지지하는 분이 될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지지한 사람이. 그러면 나는 비밀이야. 선거법 때문에 말을 못해. 내 눈 보면 다 알아. 눈 보면 다 알아. 근데 이재명 후보가 계속 후보로 갈 것 같아요. 저 중간에 내가 어제 말하는 걸 보니까 당도 필요 없다. 20, 30대로 선거 대책위원회를 새로 조직해갔다. 혼이 떴어. 내가 볼 때. 저래가지고 저거 되겠냐고 저거 내가 볼 때요. 참 난 정말 이야 참 무시무시한. 이게 조금 많이 듣는 사람이 많을 텐데 제가 이 테크닉을 써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가 이렇게 본 뭐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이 후보를 계속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상괴라는 게 있습니다. 상식적인 괴.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미국에 상원의원 왔을 때 한국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나라 뺏겼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죠? 맞아. 아니 그건 뭐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틀린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건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나라가 인구가 2천만인 나라가 군인이 8천 명이었습니다. 한국 망할 때. 그런 나라는 원래 망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인구가 2천만인데 8천 명 가지고 나라를 지키겠다? 참. 그 나라 이 한국 때문에 자꾸 골이 아프니까 전 세계가 이걸 어쩌지 저걸 어쩌지 그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근데 한국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나라 중에서 그 당시에 100년 전에 저 나라가 이걸 가져가면 절대로 안 돼 하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이 이 한국이 바보 같은 나라가 조선이 이게 러시아가 저걸 가져가게 되면은 큰일인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일본이 갖는 게 낫겠다. 혼자서는 나라로서 기능을 못하고 세상에. 그래서 영국이 말이죠. 영국은 한 200년 동안 누구도 친구를 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영국은 영광스러운 고립이라고 그래가지고 영국은 독일 편도 아니고 프랑스 편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영국은 누구하고도 동맹을 맺지 않는 나라인데 러시아가 조선을 가져가게 되면은 아시아가 위험해진다 그래가지고 일본하고 동맹을 맺어줍니다. 그래서 1902년에 일본하고 동맹을 맺고 영국의 군함을 얻은 일본이 러시아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차라리 다행이다. 러시아가 갖는 것보다 훨씬 낫다. 영국이나 미국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팩트예요. 이걸 요약하자면은 어차피 조사는 보니까 누가 먹어도 먹게 생겼어. 나라 자체를 유지를 못해. 군대가 8천만밖에 없어요. 8천 명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먹으려고 덤비는 놈이 러시아라고 그러게. 이제 교수님 말씀에 하면 그 미국과 영국이 보니까 러시아가 조선을 먹으면 이거 골 때린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일본이 먹는 일본이 차라리 한국을 컨트롤하는 것이 미국이나 영국한테는 더 낫겠다. 그뿐만 아니라 서양에 있는 소위 말해서 해양 강대국들이. 나는 오늘 이거 처음 배웠어요. 그렇습니까? 나는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왜 했는지 난 이해를 못했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지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저쪽 그 한경북도 끝에 소련하고 17km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한경북도 끝에 두만강 끝에 그거 17km가 붙은 거가 중국이 쩔쩔 맬 때 러시아가 뺏은 거예요. 그냥 뺏은 겁니다. 왜 뺏었냐면은 언제든지 한국으로 내려오려고. 그래서 그 두만강 끝에 보면은 17km가 러시아랑 붙어 있는데 그게 1860년에 러시아가 거기를 뺏어 가지고 한반도로 들어오는 길을 터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도시를 하나 만드는데 그 도시 이름이 블라디보스톡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을 우리말로 지금 번역하면은 동방의 정복자예요. 그래서 소련 그 당시에 나온 소련 교과서를 보면은 한국에서 제일 쓸만한 도시가 진해라고 써 있습니다. 진해를 가지면은 소련이 태평양 전체를 점령할 수 있다. 진해. 근데 진해까지 못 오더라도 그냥
직방으로 내려올 수 있는 데가 원산입니다. 아, 여러분 집에 가서 지도 한번 중학생 지도 한번 보세요. 항구를 가지려. 예, 거기 저 두만강에 17km 붙어 있는 데서부터 이 원산까지는 직선으로 내려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다 옆은 산이고 고기만 평지예요. 그러니까 소련군이 탱크 만 대가 한 줄로 서서 내려오면은 몇 시간 만에 원산까지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다 그런 식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역사가.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미국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영국한테 가서 너는 왜 일본 도와줬니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러시아 너는 왜 일본한테 졌니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1904년에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면서 한국을 다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역사를 보면은 러시아가 그거 전에 1894년에 중국하고 일본이 싸워가지고 일본이 이깁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겨가지고 청나라한테 저쪽 요동이라는 데 있어요 지금. 요동을 뺐는데 그때 러시아가 더 힘이 세니까 일본 보고 그거 내놔. 그래서 일본이 전쟁에서 이기고서 그걸 뺏겼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10년 동안 내가 러시아를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10년 동안 그게 와신 상담입니다. 와신 상담. 그 일본이 정말로 분노해가지고 자기네가 중국한테 간신히 이겨가지고 땅을 좀 뺏었는데 힘이 센 러시아가 그거 내놔. 근데 러시아가 혼자 하지 않고 프랑스하고 독일 불러가지고 이거 내놔. 그래서 그 역사의 삼국 간섭이라는 역사인데 일본이 정말 피를 흘려가지고 뺏은 뭐 요동반도라는 그 아주 좋은 그 중국의 땅 일부를 그거를 러시아가 그냥 소리 질러서 뺏은 겁니다. 내놔. 그때 영국, 독일하고 프랑스도 맞아. 그거는 이제 일본이 가져가면 안 돼. 왜냐하면은 독일이나 독일, 프랑스 등이 중국에서 장사를 하는데 요동반도를 일본이 가져가게 되면은 장사하는데 자기네들이 손해 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국제 정치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요.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 이거 하나는 잘 기억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그냥 가만 놔두면 어느 나라가 먹어도 결국 먹는다. 이런 환경을 다시는 만들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지금 또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렇죠. 이게 사람 미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게 이제 이승만 박사가 기가 막히는 거가 참 정말 난 이거를 미국한테 엮어두면은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미국은 이 나라를 뭐 러시아나 일본이 하듯이 한국을 컨트롤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 박사학위 논문도 미국이란 나라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 하에서 중립이라는 박사 논문이 그겁니다. 맞지.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영원한 중립국가.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면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 그런 안전장치를 벌써 100년 전에 생각을 하고 6.25 때 그걸 지금 엮어놓은 건데 이걸 깨는 과정이 뭐 종전선언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 모든 구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예수한국 복음통일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한국 복음통일에. 그리고 이제 진짜로 본질적인 얘기 하자면요. 자, 내년 3월 9일 날 대선 하잖아요. 네네. 하면 뭐 누가 돼도 하나 되겠죠. 되면은 만약에 윤석열이가 됐을 경우에는 예. 반드시 좌파, 민노총, 정교조, 주사파 애들이 데모를 촛불 시위? 그건 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반드시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막을 힘이 청와대가 있느냐?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는데 막을 힘이 있느냐? 여러분 생각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명박도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죄를 져서 간 게 아니니까 밑바닥에 구도에 싸우면서 졌기 때문에. 박근혜 지금 깜빵 가 있잖아요. 그래 말이에요. 박근혜가 뭔 죄를 졌냐고. 죄를 졌다 해도 깜빵 갈 죄는 안 졌잖아. 그래 안 그래요? 힘의 논리에서 졌기 때문에 지금 둘이 깜빵에 가 있다고. 그러면 윤석열도 대통령 된다 해도 쟤들이 이제 이번에 촛불시위 나온 것은 제주도 4.3 폭동보다 더 세게 나올 게 뻔한데 광주 사태 저리 가랍니다. 이건 내가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나올 때 막을 힘이 없다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까지 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번에는요. 이거는요. 촛불시 쟤들이 나올 때 저걸 막을 힘은 광화문 진력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밖에 없는 거야. 아멘.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대비해서 아멘. 할렐루야 예.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박사님, 네. 박사님이 학문적으로 봐도 예. 예. 또 제1의 국제 정치학 전문가로 봐도 앞으로 대한민국 흘러가는 그 구도가 예. 예. 난 지금 계속 내 그렇게 주장하는데 제주도 4.3 무장폭동, 예. 예. 광주 사태 이상이 일어난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제 그거는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 정권을 놓치지 못합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박사 시험 볼 때 혁명론을 제가 그 박사 시험에 답을 안 냈었는데 피 없이 혁명이 이루어지느냐? 답은 피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한다가 답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렇게 쓴 적이 있는데 정치 권력의 속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쉽게 내놓지 않습니다. 그 투쟁이죠, 투쟁. 그러니까 자유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돼 있고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도 우리 기독교 이것이 결국은 그 피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우리가 이기죠, 이깁니다. 저 세력들이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고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들이 계산해서 착오한 거가 이쪽 힘 중에서 센 거를 약하다고 착각한 것이 미국의 힘과 우리나라 자유주의 세력입니다. 지금 목사님이 주도하시는 이 나라의 자유주의 기독교 세력이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셌던 거예요. 거기서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네가 원하는 걸 아직까지 못한 겁니다. 뭐 기독교 신도들을 10분의 1로 줄이겠다는 뭐 그런 말 요새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게 그렇다고 줄어드나요? 이렇게 그 뭐 참 뭐 오늘 정말 그 감동받는 그런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힘을 지금 나는 그 노래를 오늘 처음 듣고 저는 오늘 그 노래 처음 들었는데 야 저런 가사가 다 있었구나 하고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그 보이지 않는 힘을 느낍니다. 제가 어제 보이지 않는 힘을 느꼈는데 내가 이제 내일 아침에 신문에다 낼 글을 오늘 밤까지 이제 써서 보내면 되는데 제가 갑자기 내가 일요일 날 뭐 속된 신문에 세속적인 글을 쓰고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제 저녁 때 쓰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나 이제 글쓰기 시작한다 그러놓고 1시간 만에 다 썼습니다. 와 보이지 않는 힘이다. 그래서 내가 되게 빨리 썼다고 자부하고 나갔더니 우리 와이프가 다 하나님이 도와줘서 네가 이렇게 빨리 쓴 거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게 보이지 않는 힘이구나 하고서 그거는요 진짜 나는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설교 막 떠드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냥 성령이 막 밀고 나오거든. 그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수님은 원고 써도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밀어제끼는 거야. 정말 1시간 만에 컴퓨터 딱 걸어놓고 그냥 쫙 다 썼습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그래요. 박수하겠습니다.